네, 안녕하세요. 구원고등학교 수학교사 강성진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방정식은 이제 끝났고요.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연립 1차 부등식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면 좋을 내용, 선생님이 옛날에 배웠던 거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그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x는 2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부등호를 보면은 아래 등호 모양이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수직선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칠한 다음에 구멍을 뽕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어요. 자, 만약에 헷갈리면 여러분들 요 부등호가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은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이 해를 표현한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네요. 2. 그러면 2고 근데 여기 부등호가 등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빵 뚫어 놓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네요. 부등호가 요렇게 방향을 주고 이쪽이 X가 될 수 있는 해이다 라고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X가 이보다 작거나 같다인데요. 자, 여기에서 여기 보이세요? 여기 등호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등호라는 거는 그 2도 포함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자, 여기를 포함해라. 여기도 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자,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냐, 뚫려 있지 않냐 차이입니다. 자, 다음. 자, 여기는 방향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등호는 포함되어 있고요. 자, 등호 포함되어 있으니까 색을 칠하고 방향은 자, 이쪽 오른쪽 방향을 가리킨다. 이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수직선을 표현한다는 거 잠깐 복습했습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해를 구할 때 항상 x를 왼쪽에 쓰고요. 뭐 2x, 3x 아니면 2분의 1x 안 됩니다. 무조건 x만 쓰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를 쓴 다음에 뒤에는 숫자만 쓰는 게 우리가 1차 부등식을 모두 푼 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읽죠. x는 2보다 작다. 아니면 x는 몇보다 뭐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읽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한번 문제 4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x 플러스 3은 4보다 크다예요. 자, 우리 이쪽에 x만 남아야 한다고 했죠. 3을 넘겨서 x만 남기겠습니다. 자, x만 남기고 4 그대로 있고 3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x는 4 빼기 3, x는 1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1이라는 거를 수직선에 표현을 하고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을 펑 뚫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까지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x가 있는 거는요, 싹 이쪽으로 옮기고요. x가 없는 거는 반대쪽으로 옮겨서 풀어주겠습니다. 4x 마이너스 3x 부등호 그대로 그 다음에 5 빼기 3 4x에 3x를 빼면은 x입니다. x 됐고요. 부등호는 이쪽 방향 5 빼기 3은 2. 자, 여기는 숫자 2를 표현해주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등호 있나요 없나요? 등호가 없죠. 그래서 구멍을 펑 뚫어줍니다. 방향은 오른쪽 방향.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수직선에다가 해까지 표현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가 여기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만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3x 부등호 그대로 2 빼기 11입니다.
자, 여기에 써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9네요. 선생님 바꿀게요. 마이너스 9. 자, 여기 마이너스 3x라고 써있는데요. 우리는 마이너스 3x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여기가 x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똑같이 나눠주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주의하라고 한 거 있었어요. 음수를 나누거나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등호의 방향이 이쪽 왼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바뀌고 등호는 그대로 마이너스 9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입니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색을 칠해주고요.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가 있습니다. 지금은 괄호도 그냥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그냥 일단은 분배 법칙으로 2x 플러스 2 곱하기 2 4 3x. 자, x 넘겨주면요 2x 마이너스 3x 4 넘겨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는 됐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네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1로 나누면 4가 되겠습니다. 자, 4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주고 부등호는 크거나 같다이니까 색을 칠해주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차 부등식 해를 푸는 거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은 이번 시간 정말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연립 1차 부등식 풀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 중에서 A, B, C. 그러니까 연립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배울 건데요. 연립이라고 하면은 연립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그 크게 막 이렇게 묶은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을 엮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엮지 않고 한 줄로 A, B, C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우리가 연립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꼴까지 푸는 거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1차 부등식. 얘도 역시나 1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이렇게 연립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얘를 연립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등식 두 개를 연립하고 있어서 연립 부등식이다. 그런데 지금 부등식이 다 1차예요. 그러면은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연립 1차 부등식만 이 소단원에서 해결을 할 겁니다. 아까 한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씩 풀면 돼요. x 플러스 3은 4. x 남기고 3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4 빼기 3. 1 해주면은 기억식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또 니은식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1을 넘겨서 1 더하기 2. 3 해주면 니은식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x는 1보다 크다라는 거는 x는 1에다가 구멍 뻥 뚫고 방향 오른쪽으로 나타내서 북선의 해를 표현해주면 되고요. 니은식은 3에다가 구멍을 펑 뚫어서 왼쪽 방향으로, 방향이 왼쪽이죠. 왼쪽 방향으로 해를 표현해주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요. 기역으로 나타낸 수직선, 이 표현과 니은으로 나타낸 이 수직선 표현. 이 두 개가 겹치는 데가 바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공통인 부분을 우리가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말은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항상 땡땡땡보다 뭐 크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x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땡땡땡. 이런 식으로만 답이 나오나요? 이건 아닙니다. 답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면은 x가 부등식이었는데 이번에는 x는 뭐다 라고 딱 하나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개의 숫자 사이에 끼지 않고 x는 뭐 어떤 숫자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x는 어떤 숫자보다 크다 라고 하나만 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뒤에 예제를 풀면서 어떤 경우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빨리 풀어볼게요. 자, 연립부등식 기억식부터 보겠습니다. 3x, x 넘겨서 빼고 부등호 그대로 10 기억. 그 다음에 니은식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니은. 자, 그러면은 3x하고 x 빼면 2x는 10보다 작다 기억.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 니은식. 2x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x는 5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x는 3보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 자, 이제 요거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3하고 5가 중요하니까 3하고 5를 체크하고요. 일단 기억의 해는 5에서 빵꾸가 펑 뚫립니다. 등호가 없어서 5에서 작다, 왼쪽 방향으로 간다 해서 여기가 해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은 3에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없어서 빵꾸를 펑 뚫어주고요. 3보다 큰 부분, 오른쪽 부분이 해가 된다. 자, 여기 기억과 니은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딱 3하고 5의 사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3 구멍뻥 이 부분 5 구멍뻥. 그래서 여기가 공통인 부분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표현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3보다는 x가 큽니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등호를 넣으면 안 돼요. 등호는 없습니다. 5도 마찬가지로 등호를 넣지 않습니다. 5보다는 작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예제 2번인데요. 이제는 선생님이요, 따로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x끼리 바로 계산해버리고 숫자끼리도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1번. 일단은 x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3x는 됐고요. 4에다가 2를 더하면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가 하나 나오고요. 자, 니은 2x에다가 4x를 빼 마이너스 2x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놓고요. 5에다가 1을 더하면 6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양변에 나눠줘야 해요. x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6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부등식 수직선에다가 표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표현하고요. 2를 표현을 해서 선생님 근데 왜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쓰고 2를 오른쪽에 써요? 마이너스 3하고 2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3이 작습니다. 작은 게 왼쪽, 큰 게 오른쪽에 쓰는 거가 수직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왼쪽에 2를 오른쪽에 썼습니다. 자, 이때 기억식 한번 볼게요. 기억. 여기 등호가 있어요. 등호. 그러면은 2는 구멍을 펑 뚫으면 안 됩니다. 색을 칠해주고요. 여기 3번 여기 니은에는요 등호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구멍을 펑 뚫어줍니다. 기억에서 2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뭐야? 3으로 안 가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니은은 또 이번에 왼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얘는 이쪽 부분에 있고 얘는 이쪽 부분에 있으니까 절대 겹치지 않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답을 해가
없다 라고 하면은 연립부등식을 푼 거예요.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한 겁니다. 이게 해가 없다 라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기억식은요. x 부등호는 그대로 써주고 1 더하기 2, 3. 끝났네요. 정리할 거 없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니은식은 5x에 2x를 빼주면 3x, 부등호는 그대로 써주고 7에다 2를 더하면 9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을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3은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를 구했고요. 바로 수직선 그려보겠습니다. 3하고 3, 뭐야? 똑같네? 그러면 숫자 뭐 하나만 쓰면 되겠죠. 자, 먼저 기억 보겠습니다. 3 색깔 7에 한 칠해.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합니다. 색칠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겠네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또 니은을 보니까 이번에 여기도 등호가 있네요. 그러면은 역시나 얘도 색을 칠해. 그리고 나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네요. 만나진 않아요. 자,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데가 있을까요? 딱 느낌으로 봤을 때 요렇게 나눠져 가지고 안 겹칠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이 3에서 하나만 겹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같이 색깔을 칠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x는 3이라고 쓰면은 얘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당황해해요. 선생님, 부등식 문제인데요. 갑자기 등식이 나와요. 괜찮아요. 연립부등식 문제에서요. x는 3이다 라고 등호가 나오는 해도 있습니다. x는 3, 하나가 겹칠 때는 하나가 정답이 됩니다. 자, 학습 목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런 형태를 가진 연립부등식을 말하는 건데요. 한 줄로 써 있고요. 요런 기호도 없는데 왜 연립부등식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요. 자, 요런 꼴의 형태는 요렇게 고쳐서 풀면 되기 때문에 우린 연립부등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A하고 B, 그리고 B하고 C, 정확하게 순차적으로 B가 가운데 껴있게 두 개를 연립으로 쪼개야 합니다. 만약에 A에 집중을 해가지고 A는 B보다 작다, 또 A는 C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C에 집중을 해가지고 A는 C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라고 문제를 풀어도 얘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이 B, 가운데 있는 이 B를 집중으로 A는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연립으로 바꿔야 틀리지 않은 옳은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교과서 86페이지 생각을 넓히는 수학에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이 부분은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교과서를 참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앞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뒤에 있는 거 하나라고 식을 세워서 바로 연립을 해주면 돼요. 자, 연립 앞에 있는 거 5x-3, 2x 플러스 3, 2x 플러스 3, 4x 플러스 5. 자, 이렇게 써주면은 연립부등식 문제랑 똑같아졌죠? 자, 연립 5x, 2x 빼주면 3x, 3에다 3 더하면 6. 자, 그러면 얘는 x는 2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x에다 4x 빼면 마이너스 2x. 부등호 방향 그대로. 5에다 3 빼면 2.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누어줘야 돼요. 음수를 나누니까 방향 바뀌겠습니다. 마이너스 1.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수직선 그려야 이제 해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과 2가 있기 때문에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1이 더 작습니다. 마이너스 1, 2. 자, 이 마이너스 1, 2 이제 동그라미에다가 색깔을 칠할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보니까
등호가 없네. 여기도 등호가 없네. 그러면은 그냥 구멍은 계속 뚫려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보다 작다. 왼쪽 방향으로 쭉 가야겠네요. 자, 여기가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쪽 방향이 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1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 여기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1 구멍 뻥 뚫고 여기 사이, 그 다음에 2 구멍 뻥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인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등호는 쓰지 않는 부호. 요렇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라고 답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 9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고난도 문제로 많이 다루어져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90페이지에 있는 부등식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90페이지에 있는 아래 연습 문제도 선생님이 활동지 3단계로 추가를 했으니까요. 활동지를 풀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현경인 해반 학생들이 소방교육을 받기 위해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어요. 지금 긴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4명이 앉을 수 있나 봅니다. 여러 개 있는 실습실 의자가 여러 개 있네요. 이상하다. 근데 이때요,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는데요. 자, 의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X개 있다고 해볼게요. 엄청 많아. 얘가 총 X개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개씩 앉으면은 5명의 학생이 일어서 있어야 된대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3명씩 꽉꽉꽉 채워 앉았으니까 학생이 일단 의자에 앉은 애는 3 곱하기 X명은 의자에 앉아 있고 5명이 서 있으니까 얘네들은 일단 학생 수가 되겠네요. 학생 수.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3명씩 안 앉고 4명이 앉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4명씩 앉아. 여기도 4명씩 앉아. 4명씩 앉아. 앉다 보니까 의자가 한 개가 남는데, 요거 한 개가 남네요, 의자가. 그러면 여기에는요, 다 공석이겠네요, 공석. 이 네 자리는 아무도 앉으면 안 돼, 지금은. 남아야 되니까. 하나가 남는다. 그러면은 여기 X 빼기 1번째 의자, 이 의자는 여기요.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쫙쫙쫙쫙. 여기가 X번째 의자니까 X-1번째 의자는 일단 사람이 한 명은 앉아 있어야 하긴 하겠다. 그죠? 만약에 여기 있는 아이도 앉지 않았으면요, 의자가 2개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얘는 앉아야 돼. 한 명은 무조건. 그리고 여기 3개가 비어도 되는데, 아니 4명이 다 앉아도 되겠네. 왜냐면 여기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요. 의자가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요 앞에 X 빼기 2개에는 꽉 앉아야 돼, 애들이. 근데 X 빼기 1번째 의자에는 한 명이 최소 앉아야 되고, 아니면은 4명이 다 앉아도 돼. 그러면은 되겠죠? 자, 첫 번째 의자부터 X 빼기 2번째까지는 꽉 앉아야 되고, X 빼기 1번째 의자에는 한 명이 앉거나 4명이 앉아야 돼. 5명 앉을 수 없죠. 4명 의자니까.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다면은 그 뒤에 남은 의자까지 앉았을 테니까 의자가 한 개 남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겠네요. 최소, 최대. 이걸로 식 세워 보겠습니다. 일단은 4명의 학생들이 X 빼기 2개의 의자에는 꽉 앉아.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한 번째에 한 명이 앉아도 되고, 아니면 4명의 학생씩 X 빼기 2개의 의자에 꽉 앉고 4명이 앉아도 돼. 자, 요렇게 학생 수 3x 플러스 5 요렇게 부등식을 세워주면은 이게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라는 꼴의 연립 1차 부등식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연립 1차 부등식을 풀면은 가능한 의자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거 푸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4 x 빼기 2 플러스 1 3x 플러스 5 3x 플러스 5가 주인공이 돼서 3x 플러스 5 4 x 빼기 2 플러스 4. 자, 요거 풀어주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는 일단 학생 수가 뭔지를 역어를 통해서 캐치해내고, 그 다음에 한계가 남는다라는 표현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요거를 한번 쭉 연구하는 거. 제일 조금 앉으면 1명, 제일 많이 앉으면 4명, 이런 거를 써서 1명 앉았을 때, 4명 앉았을 때 학생 수가 어떻게 된다. 식을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파트가요, 원래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살짝 나왔던 부분인데요. 2015 개정부터 이게 고등학교로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옛날에는 중2 때도 했대. 그런 마음으로 해보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활동지 풀러 가면 되겠습니다.